네,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는 40년째 변함없는 수율로 우리 주식시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3분의 1 이하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주식시장 내 해묵은 이슈, 이 증권거래세 이번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김감래 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좀 정리해 볼까요? 일단 주식을 살 때는 세금이 없고요. 네. 팔 때 이제 두 가지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네. 먼저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 시에 수익에 관계없이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인데요. 네. 주식을 팔면 그 전체 그 매매 대금에 일단 비례해가지고 예. 상장 주식을 장내 거래할 때 0.3%, 네. 정확히 유가증권시장 코스피는 0.15%지만 농트세 0.15가 붙어서 0.3%를 내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비상장 주식이나 장외 거래할 때 0.5%이 세율을 부담을 하고요. 또 예. 양도소득세는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현재는 네. 대주주인 사람들만 내게 되는데요. 예. 일단 보유기간에 따라서 대주주인 경우에 상장 주식은 1년 미만이면 30%, 네. 그다음에 1년 이상이면 20%로 적용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거래세 인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유가 네.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국제적인 측면이 있고요. 국내적인 측면 두 가지에서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제 혁신 성장을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하기 위해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다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자는 것이 일단은 국제적인 트렌드이고 예. 작년에 대만이 그 0.3% 증권거래세 0.15%로 그 인하를 시켰는데 네. 주식시장이 굉장히 화랑이 됐습니다. 세율 인하만이 목적이 아니지만 그 화랑이 한 가지 이유가 됐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국내적으로 보면 지금 주식 양도소득세의 그 대주주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도세가 확대되는 만큼 네. 증권거래세가 단계적으로 폐지돼야 된다. 이것이 그 금융투자업계의 기본적인 입장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네. 일단 수익이 없어요. 예. 이익이 손실이 났으면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상 일단 세금을 안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래세를 내는 측면. 네. 이익이 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하고 아까 말씀드린 양도소득세 두 가지를 내는 측면에서 이중적 부담 이런 거에 대해서 불평이 많은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중과세 아니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그리고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을 팔 때 이제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매매 대금에 비례해서 거래세를 내야 되고요. 또 양도소득에 비례해서 또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네. 이러한 그 이중적 성격을 가진 국가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저 역사적으로 보면요. 네. 전에는 그 증권 거래세밖에는 징수할 수 없는 과세책이었어요. 그때 주식시장이 이제 저희가 경제 고도 성장을 하면서 화랑이 되다 보니까 네. 그 이자 소득은 일단은 과세하는데 왜 증권 소득은 과세 안 하냐 해서 증권 거래세를 매기게 됐는데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증권 거래는 고위험 고수익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손실에 대해서도 일단은 일정 부분 공제를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수익이 난 경우에 있어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뭐 반세기 이상 네. 분리과세하고 우대세율을 적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물로 나온 게 그 빵이라 그래가지고요. 네. 뭐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뭐 네. 넷플릭스, 구글 같은 그런 글로벌 기업이 나온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없고 다른 나라에도 이 증권 거래세가 없나요? 어떻습니까? 미국은 원래부터 없었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혁신성장 기업이 있는 나라들을 하면 떠오르는 게 먼저 독일하고 일본이잖아요. 네. 제조 강국. 거기에는 있다가 없앴습니다. 없앴고 네. 지금 이제 중국이나 홍콩, 그다음 대만 등이 있는데 전부 다 그 거래세를 낮추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일부 낮추었고요. 네. 계속 그런 움직임은 계속 있고 네. 그다음에 영국이 또 대표적으로 스탬프 텍스, 듀티 텍스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증권 거래세하고는 본질적으로 좀 틀린 게 네. 그 모든 그 거래가 있으면 보면 등록을 하잖아요. 우리 부동산이면 등기하듯이. 그렇죠. 거기에 인지세예요. 스탬프 듀티가
우리 보면 수입 중지 같은 그런 예. 인지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살 때 내는 세금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중과세 부담이 없는 거죠. 네네. 팔 때 두 번 낸다 이런 부담은 없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증권거래세 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 봤더니 연간에 한 4조에서 6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네네. 이게 당장 사라지면은 세수 부족을 정부에서는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네네. 이거 그래서 이제 곤란하다는 입장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지금 증권거래세 낮추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서 신성장 기업들을 많이 만들자는 그런 논리잖아요. 네. 그럼 주식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비례해서 주식 양도소득이 늘겠죠. 근데 하락했을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 관련해가지고 실질과세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질과세, 기존에 있는 그 과세 체계에 있어가지고 아주 좀 남용적으로 조세 피하는 거에 좀 실질 과세를 하면 네. 그럼 이런 문제는 이제 해소가 될 것이고요. 네네. 무엇보다 기본적인 스탠스가 미국 같은 이런 혁신 성장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요. 네네. 그 주식시장 과세를 세수로 보지 않아요. 세수를 만들어내는 곳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그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마존, 넷플릭스 같은 거 빵 기업들이 그 내는 그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그렇죠. 고용 창출 효과 하면은 훨씬 더 많은 그 세수가 확보되는 것이거든요. 비교도 안 되는 액수. 네네. 예.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증권거래소가 이제 인하된다거나 폐지되면은 대신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조세정의 관점에서 네. 맞는 얘기라고 보는데 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존의 양도소득이 대주주한테만 과세했잖아요. 네. 담세 능력이 많은 부자인 투자자들한테는 일단은 조세정의상 누진세율 적용해가지고 과세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단기 성향의 투자자들, 투기적인 투자자들은 과세를 또 해야 되겠죠. 여지까지 단기 성향의 투자자들한테 증권 양도 소득세를 안 내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공모주 투자, 테마주 투자 이런 걸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년 미만 30% 과세를 하게 되면요. 투기적 수요는 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문제인 건데요. 네. 일반 투자자들 많은 경우 개인 투자는 어느 정도 세제 혜택을 주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업의 성장과 내 자신의 부가 같이 비례해 증가함으로써 어떤 노후 자금의 발판으로 이제 마련해야 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아주 그 장기 투자자한테 이례적인 어떤 그런 그 이벤트가 될 터이니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거래세 인하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통과될까요? 보완할 점은 없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당위적인 측면을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혁신 성장을 위해서 일단은 자본시장의 세부담을 낮춰야 된다. 그런 점에서 옳고 그다음에 주식 우리가 양도소득으로 세제 선진화한다 이런 측면에서 옳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측면에 보면요. 네. 처음에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안 하고 증권거래세를 한 이유는 네. 당시 금융실명제가 없어가지고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했는데 지금은 금융실명제가 있고요. 또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과세가 가능하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 있어서 당위성도 있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도 가능성도 있다면 통과는 제가 보기엔 무난할 거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거래소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